스탠리 8호님, 안녕하세요. 몇 년째 블로그는 눈여겨보고 있다가 싱글맘 유튜브 컨텐츠 보고 용기 내어 카페 가입까지 하였네요. 저는 싱글맘이고 85년생입니다. 현재 2학년 딸아이와 함께 호주에 와 있습니다. 탈조선 하고 싶어서 무작정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용기 내어 온 지 2년째 접어들고 1학년 입학 때 호주 왔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생 1학년 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호주에 왔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가디언 비자 신분이라 용돈벌이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암담합니다. 가디언 비자 이거 유학원에서 많이 권유를 하는데 최악의 비자예요. 가디언 비자는. 그냥 돈만 펑펑 쓰겠다라는 게 가디언 비자인데 2학년 졸업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 일식조리사 자격을 따서 룩셈부르크에 취업비자로 가는 루트를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가용 가는 금액은 1억 원 정도이며 영주권을 목표로 진행하고 싶어요. 희망이 있을까요? 유튜브 내용에 나온 싱글파파와의 결혼은 싫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가릴 수 있는 여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찬밥 더운 밥. 물론 싱글파파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내가 아무 애정 관계도 없이 그냥 결혼하라. 당연히 싫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일식조리사 자격증 한 몇 개월 배워가지고 따가지고 룩셈부르크에 바로 쉽게 취업이 돼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한국에서 일식조리사 자격증 딴 다음에 한국에서 좀 일식을 제대로 하는 식당, 잘 되는 식당에서 한 1년, 2년 정도, 최소 한 1, 2년 정도, 이왕이면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지 실제 이런 커머셜한 키친, 이런 업장 주방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배우시고 그거를 해외 나와서도 내가 초짜 요리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일식을 구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고용주가 굳이 나를 연봉 4만 유로, 5만 유로, 6만 유로 이 정도 주면서 모셔올 어떤 이유가 생길 거예요. 그냥 키친 핸드 레벨, 흔히 얘기하는 시다 레벨, 그냥 주방 보조 레벨로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론적으로는 룩셈부르크에서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다못해 청소부로 취업을 해도 일단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기는 해요.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하다못해 한국 여권 소지자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 청소부 주방 보조로라도 취업이 되면은 최저임금 받는 여전히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굉장한 특혜죠. 사실 호주에서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호주에서는 굉장한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해야지 임시 취업 비자라도 받고 그걸 또 몇 년 유지해야지 영주권 전환이 될까 말까. 굉장히 장벽이 높아요. 그런데 독일이나 룩셈부르크는 그거에 비해서는 일단 한국 여권 소지자는 정말 시다, 주방 보조 이 정도로도 이론적으로는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고용주가 별다른 경력이 없고 한 3개월 공부해서 취득하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봉 4만 유로, 5만 유로 혹은 6만 유로 하다못해 3만 유로라도 채용할 마음이 있을 것이냐.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룩셈부르크 최저임금이 한 3만 몇천 유로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3만 유로 안팎. 룩셈부르크 최저임금이 얼마냐.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해도 풀타임으로 40시간 일을 했으면은 2,638유로예요. 그러면은 2638 곱하기 12 하면 3만 유로가 넘거든요.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지금? 1,630원 하나? 환율로? 최저임금이 1,160만 원이란 말이에요. 5,1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용주가 나한테 5,160만 원을 주려면은 그 정도의 어떤 업무 능력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주방 보조라 하더라도. 근데 의사소통 잘 되고 어쩌고 이거는 그래도 호주에서 몇 년 살으셨으니까 의사소통은 영어로 해도 될 것 같기는 하고 일식 조리사 자격증 플러스 실무 경력 최소 1, 2년?
허접한 데 말고 정말 제대로 내가 그래서 니리도 잡을 수 있고 뭐 롤 뭐 기가 막히게 말고 그다음에 뭐 원래 일식 조리사 자격할 때 이런 거 시험 보거든요. 계란말이가 한국 엄마용 계란말이가 아니라 그 일식용 계란말이 있어요. 굉장히 손 많이 가는 거. 그것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모르겠어요. 돈가스 튀기는 것도 나오나? 일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에. 뭐 돈가스도 잘 튀기고 가라아게도 잘 튀기고 또 뭐 우동도 잘 만들고 또 뭐가 있으려나? 뭐 오코노미야끼도 그런 게 조리사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뭐 독일이나 룩셈부르크나 유럽 현지에서 아주 잘 먹히는 그 일식 메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최상급으로 내가 근데 한두 개 만드는 걸 잘할 수 있다와 손님들이 뭐 주말이나 러시아워에 몰려드는데 그거를 밀리지 않고 쳐낼 수 있는 능력, 즉 커머셜한 업장용 주방에서 그거를 미리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제때제때 음식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엄마가 요리 잘하는 실력과는 또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업장 경력이 최소 1, 2년, 최소 이왕이면은 3년 이상 이 정도가 있어야지 해외에 있는 고용주가 굳이 스폰서를 하면서 데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호주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알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호주에서 영주권 받고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왜 애초에 이런 무모한 방법으로 호주를 가셨는지 정말 제가 꾸짖고 싶고요. 예. 이런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유학원에서 이런 거 널리 알리시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예. 나이 제한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85년생이면은 여전히 가능하세요. 여전히 가능하고 뭐 정말 일식 조리사 자격증 따고 경력 만들어서 유럽에 취업하겠다? 이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덴마크에서 시민권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 제가 이거 올려놨는데 이분이던가 굉장히 옛날 얘기긴 한데 이분 3개월 단기 속성 코스 한국에서 일식 배운 다음에 덴마크 입국해가지고 현지 스시집 말단 요리사로 취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게 됐었던 이유가 이미 덴마크 그린 카드라고 그러든가 뭐 덴마크의 어떤 특정한 거주 허가를 취업 거주 허가 이거를 제가 미리 받아들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는 고용주의 스폰서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고용주가 그래 네가 뭐 이거를 좀 배웠어? 그래서 그분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포트폴리오도 막 돌리고 이력서 돌리고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손기술은 좋으니까 덴마크에서 먹혔단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 없이 그냥 쉽게 고용할 수 있는 경우라서 그냥 최저임금 말단 요리사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스탠리 파로님은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스폰서를 받아야지만 가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한 5년 했나? 그래서 수셰프가 됐어요. 덴마크에 굉장히 유명한 일식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일식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백종원 뭐 이런 식으로 런던에도 지사가 있고 뭐 덴마크 유명 도시 뭐 북유럽의 다른 유명한 도시에도 프랜차이즈가 있고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자기 밑으로 요리사가 40명 있다고. 이게 2019년 얘긴데 옛날 얘긴데 이게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은 수셰프라고 하면은 바로 알아듣는데 이제 보통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부주방장, 총주방장 바로 밑에 부주방장 정도 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이어라키가 있는데 완전 총주방장, 헤드셰프 다음이 수셰프, 그다음에 뭐 셰프 파티 하면은 이게 뭐 파티 셰프란 뜻가 아니라 각 파트별 뭐 파트장이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이게 제가 불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요.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라키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뭐 꼬미 셰프 이 정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을 하다가 여기 올라가고 요거를 몇 년을 하다가 파트장 하고 이걸 또 몇 년을 하다가 수셰프 되고 수셰프 몇 년을 하다가 뭐 헤드 셰프 되고 더 큰 데는 막 이그제큐티브 셰프까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분은 수셰프가 돼가지고 내 밑으로 40명이 있다. 각 부문장들이 있고 뭐 잡다한 또 그 밑에 뭐 잡다한 게 아니라 하여튼 좀 초짜들, 경력이 좀 낮은 요리사들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학 공부 열심히 했고 이미 덴마크 취업 거주 허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단부터 시작하는 게 쉬웠는데 스탠리 파로님은 그게 아니라 말단 요리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고용주가 상식적으로 뭐 적어도 뭐 셰프 파티 정도 레벨이다. 혹은 뭐 요 정도의 실무급을 아주 잘 소화하고 쳐내는 셰프, 뭐 쿡이면은 요리사면은 채용을 하고 스폰서도 해주고 할 것 같아요. 굳이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근데 여기 무슨 꺼미셰프이라던가 뭐 그냥 릴리프 셰프는 무슨 얘기야? 주방 보조라는 뜻이에요. 이 주방 보조까지도 굳이 비용 들여서 스폰서 해가지고 데려올 거냐?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식 조리사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경력도 충분하게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또 반면 교사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유학원의 엉터리 정보를 믿고 무작정 호주에 자녀 조기 유학 플러스 가디언 비자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체류를 시작하면은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지에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즉 지속 가능한 계획 자체가 애초부터 아니었다. 또 이런 분들이 내가 그게 아니라 호주에 네트워크가 없어서 내가 실패한 거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아니면 호주의 인종차별 때문에 내가 호주에 정착을 못하고 역이민을 하는 거야. 이런 유튜브들 많이 있거든요. 내가 뭐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유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내가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하고 아쉽게도 역이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스탠리 파로님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내용을 이 히스토리를 보고서 다른 분들이라도 제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이민 안 된다고. 호주 이민 그거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거 꼭 다들 읽어보세요.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블로그 글은 또 안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호주 이민은 그냥 사실상 사기예요. 호주 유학 후 이민 이건 전부 다 호주 사기예요. 애초에 이민 쿼터 반토막 하기로 이미 발표가 다 됐고 이거 다 사기니까 그만 속으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가장 최근에도 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들 글이 길다고 잘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글을 또 이렇게 막 재밌게 뭐 시간 들여서 막 꼼꼼하게 한눈에 싹 들어오게 쓰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나만 노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65점이면은 뭐 영주권 호주 받을 수 있다 한데 실제로 보면은 커트라인이 막 95점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 막 호주 IT 공부하면은 취업이 쉬워요. 영주권 돼요. 커트라인 85점 뭐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한국인이 어떻게 영어 점수 뭐 받고 뭐 무슨 점수를 어디서 끌어와야지 85점이 되겠어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뭐 아시겠죠. 다들 깨달으시겠죠. 하여튼 타이니 테일님 지금이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돌아와서 재정비를 해서 뭐 독일이 됐든 룩셈부르크가 됐든 노르웨이가 됐든 재도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재도전을 하려면은 실질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리를 선택하셨는데 일식 요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과연 최선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 스탠리 파로님의 학력, 전공 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이걸 다 다시 따져보고 최선의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냥 일식 요리사가 유리하대. 유망하긴 해요. 그게 유리하기는 해요. 한국인이 비교적 해외 취업 이민을 준비할 때 일식 요리사 자격증 및 일식 요리 실무 경력 이게 아주 빠삭하게 있다. 그러면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한데 그게 과연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등등 조건의 최선의 선택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계획을 짜보시죠. 예.